교사가 학생에게 맞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은 학생이 교권을 침해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사 폭행 사건. 학부모의 수업방해, 폭력, 폭언 등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수요일 교권보호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교과부에서는 서울시 교권조례에 문제가 있다며 제동을 걸었고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요즘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자꾸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러니까 저도 교권보호조례법에 대해서 찬성해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교사들이 더 그러니까 권리가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만든 법안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요즘 들어서 학교 폭력도 그렇고 모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걸 선생님이 전혀 터치를 못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기도 하고 저희 때도 당연히 학교 다니면서 맞기도 많이 맞았고 그랬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의 이제 교권 정도는 올라가겠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학생들 인권 자체도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이 안 되는 상태인데 오히려 더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서울시의회 교권보호조례안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시 새누리당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정문진, 서울시 민주통합당 교육위원회 위원 윤명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중등교사회 부회장 강은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 박미자. 오늘 이들과 함께 교권보호조례 과연 교사 인권 살리는 길인가에 대해 팽팽한 토론을 나눠본다.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선 토론 김창옥입니다. 스승의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스승의 날 노래 생각나시는지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스승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던 때가 그리 오래된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뭇 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한 경우지만은 얼마 전에는 부산에서 복장불량을 지적하는 여교사를 학생이 폭행해서 선생님이 실신하는 사태까지 있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보도가 사실은 끊이지 않는 게 현실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수요일 서울시 의회에서 교권 인권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시 교권조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주제로 네 분 패널 모시고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아울러서 여러분의 의견도 저희가 받겠습니다. 문자 샤프 2034, 휴대폰 문자 샤프 2034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생방송 중에 교권보호조례가 무너져가는 교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다, 교권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1번 또는 찬성, 교권보호조례 실효성이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2 또는 반대를 입력하신 다음에 샤프 2034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 그리고 방송 말미에 여러분의 의견을 집계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 교권조례를 주제로 토론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누리당 소속 서울시 교육위원회 정문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문진입니다. 민주통합당 소속 서울시 교육위원회 윤명화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여교권위원회 부위원장인 강은숙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 부위원장이신 박미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네 분의 패널과 함께 오늘 서울시 교권조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서울시 의회 본회의에서 교권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윤명화 의원께서 먼저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우여곡절 끝에 교권보호조례가 통과가 됐습니다. 이 교권보호조례는 사실은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교원의 권리 보장과 교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 당사자 상호 간에 협력하고 존중하는 신뢰 기반을 구축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뭐죠? 예, 주요 내용을 저희가 판넬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교권 보호의 기본 원칙에서 교원은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권리를 당연히 누린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서는 법령에 따라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교육활동에 대한 자율 권한을 갖는다. 교원의 차별 및 불이익의 금지에 있어서는 교원의 차별을 금지하고 부당한 불이익을 금지한다. 노동조합이 교원단체나 가입된 것에 대해서 가입된 이유로 차별을 금지한다.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서 단위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교권 침해 사항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역사와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학교 사회도 네. 변화와 혁신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역사와 변화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고자 저희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교권보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같은 교육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는 정문진 위원께서는 이 조례안에 반대하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반대하시는지? 네, 지난 12월에 통과된 학생인권 조례 때랑 똑같은 상황이 이번에도 재현되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에서 4가지 독소 조항은 누구나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만, 첫 번째, 동성애를 인정하라. 두 번째, 초중고 임신 출산 허용하라. 세 번째는 미션 스쿨을 없애라. 네 번째는 초중고 정치 집회 허용하라였습니다. 이 안에도 굉장히 참 문제가 있었지만 그 다수에 의해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교권조례도 김영태 의원이 처음에는 발의안을 냈었습니다. 찬성 사인을 요구하길래 제가 살펴보고 하겠다. 메일로 보내달라 해서 보니까 참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런 교권은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일주일을 분석을 해보니까 학생의 인권과 상충되는 점이 많아서 제가 뒤늦게 발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학생과 교사와의 충돌되는 점, 교사와 교사 간의 갈등 야기, 또 교사와 기관장, 즉 교장과 교감과의 그런 충돌을 가져오는 교권은 안 되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4월 16일에 4개 단체의 추천위를 받아서 두 개 그 발의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만 좀 더 심사숙고한 교권을 만들자고 했는데 두 발의안을 많이 수용했다고 하면서 위원장이 대안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 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표결로 이제 통과시켰고 이 의결에 통과시키면서 반대 토론도 했지만 또 다수당의 의결로 인권태처럼 통과된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 급속히 통과시킨 것은 네. 저번에 학생 인권 조례에 이어 정치적 논리로 민주당이 교권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훈 선생님은 교총에서도 이 교권 조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시죠? 예. 교권에는 교사의 권리뿐만 아니라 학생을 올바르게 교육할 교수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례안을 보면은 학생 지도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학생 인권하고 교권이 충돌함으로써 실질적인 학생 지도권 보장 효과가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교수권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총에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박미자 선생님, 전교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환영합니다. 이번 교권 조례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은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한 자율권입니다. 교총과 그리고 교가부에서는 교사의 교육 활동에 대한 자율권 이 부분이 학교장의 권한과 충돌된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사의 교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사실상은 교가부나 이 교총과 이런 단체에서 특히 교가부에서 이런 교권을 지키려고 하는, 보장해 주려고 하는 교육 활동의 교사의 자율권을 보장해 주려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권은 결코 학생을 지배하고자 하는 권리나 그리고 교사의 사적 권리를 보장하자는 게 아니라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리고 학교장과 교육 관리들은 교권을 보장해 주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이 우리 교육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교육으로 자리 잡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통과시킨 쪽, 반대 쪽, 그다음에 교총, 전교조 상당히 상충되는 입장을 초반부터 드러내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토론 중에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얼마 전에 이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복장 불량을 지적하는 여교사를 폭행해서 선생님이 실신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만연했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전혀 없는 일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워낙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인터넷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박미자 선생님, 학교에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교권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학생들의 어떤 교사와 충돌하는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매도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년 반쯤 전이죠. 2010년도인가 교장 선생님이 교사를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실마다 다니면서 엉덩이를 때리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가부가 또 교육감의 재량권을 부정하는 그런 교육감의 권리를 탄압하는 지방 교육 자치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의 이런 충돌이나 이런 부분보다 더 심각하게 우리 사회에서 집중 조명해야 될 부분이 이러한 교육 권력의 문제, 어른들의 문제를 우선 집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보실까요? 교사들의 의식을 조사한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교권 침해를 가장 많이 받는가 이 부분을 조사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매우 그렇다 해서 86%가 나옵니다. 그리고 어느 기관의 조사 참교육연구소에서 교사들 정교조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까지 다 포함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40%, 43%, 학교 관리자 36%, 40%입니다. 학부모 18%, 43%입니다. 학생 10.2%, 29.6%입니다. 이렇게 교사들의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본 결과는 오히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보다는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의한 스트레스와 교권 침해를 더 많이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그 교권 침해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대부분은 제도나 어떤 기관에 의한 그 교권 침해 사례가 많다는 그런 의견이신데 혹시 강훈 선생님도 동의하시는지요? 강 선생님도. 지금 그 제도나 그러면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 교육청도 그 행정기관이거든요. 지금 거기서 솔직히 말해서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든 그 당사자가 지금 계십니다. 대표로서 교육행정기관의 대표로서.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더 물론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그분도 다 포함하는 게 맞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잠깐만요. 차근차근히 말씀을 하시죠. 자,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일단은 얼마 전에 있었던 부산 여중생이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제, 박미자 선생님께서는 그것도 있지만은 더 큰 문제는, 조직과 어떤 그 제도에 의한 교권 침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박미자 선생님께 일단 다시 한번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여교사들이 교단에